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지난 금요일 서울 신림동에서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해 봐야 되나요? 그리고 요 정체불명의 국제우편물이 전국을 공포에 떨게 했는데요. 이런 사건이 왜 일어나는지, 왜 이렇게 흉흉한 일들이 계속 이렇게 충격적으로 일어나는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배상은 프로파일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신림동에서 한 남성이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참,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는 겁니까? 예, 개인적인 스트레스랑 사회적인 것에 불만이 무차별하게 어떤 지나가는 자기하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한테 대한 공격성으로 나타나는 일종의 사회적 병리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일이 계속 벌어져요. 아니 근데 지나가다가 약한 사람들, 지나가다가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그 범행을 저질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대중들은 더 무서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익명 아니면은 자기도 당할 것 같다는 그렇죠. 어떤 불안감 때문에 사회적 공포를 야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대처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번 사건이 좀 다른 사건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까? 예, 보통의 일반적인 묻지마 살인과는 달리 건장한 어떤 젊은 사람, 남성을 주로 범행 대상으로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요. 이전에 있어서의 어떤 안인득이라든가 이런 묻지마 살인과는 조금 결을 달리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어떤 공포가 좀 높은 그런 범행일 것 같습니다. 네. 내가 불행한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예. 이 분노를 왜 이 사회에다 이렇게 전가하는 이런 심리는 뭘까요? 일종의 거울 효과 같은 건데요. 네. 자신의 삶과 다른 사람의 삶을 비교하면서 네. 그 사회적 삶이라는 것 자체에 자기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그게 계속 열등감, 비교하다 보면 열등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자신을 지속적으로 자학하면서 그 공격성을 키운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흉기를 준비해 가지고 그래서 아무나한테 나의 분노를 풀어버리겠다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겠다. 네. 그 언술이 딱 그 사람한테 가장 어울리는 어떤 분노 표현 같습니다. 주말 사이에 이 사건 보고 호신용품 판매가 늘었다고 하는데요. 예. 호신용품 이게 필요한 겁니까? 근데 호신용품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잘 다뤄야 됩니다. 예. 말하자면 잘 다루지 못하는 호신용품은 아무런 쓸모가 없고요. 예. 사실 호신용품보다는 어떤 그 상황을 빨리 판단하고 피하고 이런 것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이지. 맞아요. 도구에 의존하다 보면은 네네. 사실은 이거는 좀 더 좀 낮은 거죠. 좀 높은 거는 그 환경 같은 데라든가 네. 사람을 잘 피하고 예. 관찰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이상한 사람이 나타났다고 해서도 대응하거나 대항하려고 하다가 큰 상처를 받는 경우를 봤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좀 상황을 잘 파악하고 피해야 된다. 그리고 신고하고 외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못 오게 해야죠. 그래야죠. 그렇죠. 예, 서로 도와줘야 됩니다. 서로 도와야 되는데 예. 이런 그 범죄가 이렇게 범행이 벌어지고 있다. 그 상황을 목격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주변에 일단 큰 소리로 도움을 청하고, 본인한테 다가올 것 같으면 주변에 있는 어떤 은폐물 같은 거, 그러니까 전봇대라든가 아니면 유리문 같은 거 이런 데로 피하면서 주변에 큰 소리를 치면서 도와달라고 하고, 주변 사람들은 소리를 질러갖고 시선을 유도시키고 주의를 분산시키는 방식으로 이 범죄를, 이런 거리 범죄는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소리만 질러도, 그리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범행을 알려주기만 해도 이 범죄자가 굉장히 위축되고 맞습니다. 이게 좀 안전하게 다른 사람들을 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입니까? 그건 좀 조심스럽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저희 사이코패스의 전형적 특징이 무감하고 다른 사람 고통에 상당히
관심이 없는 유형인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과잉된 분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서 예. 만약에 사이코패스라고 하면 좀 더 특이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고요. 예.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에서는 조금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어렸을 때부터 소년원을 다니고 들락날락 했던 것 같은데요. 예. 뭐 이런 좀 범행을 저지를 것 같은 가능성이 좀 있는 사람들은 조금 좀 잘 쳐다보고 잘 예방하도록 좀 관리가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가장 부족한 부분이 재범 관리 프로그램이 부족하죠. 예. 법무부 범죄예방국에서 실행해야 될 가장 첫 번째가 예. 재범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특히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높은 사람에 대한 정신적인 어떤 관리라든가 재범 관리 프로그램이 작동이 돼야 되는데 네. 과거의 안인득 사건이라든가 신림동 다른 사건 같은 경우에서도 한다 하고 여태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상태. 이게 가장 안타깝습니다. 분명히 이런 사람들은 네. 폭탄이거든요. 그렇죠. 언젠간 터질 사람들인데 그러면 폭탄의 심지를 빼는 작업들을 국가가 해줘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몇 번의 사이코패스 범죄나 아니면 무차별 폭행, 묻지마 폭행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달라진 게 없습니까? 실질적으로 인력이 배치되거나 아니면 예산이 증가되거나 그 부분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없습니다. 아이고. 그 제가 저 안타까운 게 예. 사건이 발생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와서 유감을 표명하고 뭐 사이코패스 얘기를 하는데 시민으로서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법무부 장관이 예. 대책을 내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거기서 유감만 표현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렇죠. 어찌 하겠다는 얘기를 하셔야죠. 그렇죠. 만약에 이 사람이 전과가 이렇게 많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범 관리를 실패했기 때문에 좀 더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대안을 내놔야 되는데 그렇죠. 그냥 뭐 안타깝다 정도면은 그거는 장관의 말이 아닌 것 같고 예. 그리고 대놓고 사이코패스라고 먼저 얘기를 하는 것도 그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직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그럼 개인에 대한 책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사회는 뭐 했냐? 국가는 뭐 했냐? 여기서 벗어나는 거죠. 네. 사회를 안전하게 만드는 시스템 이거 구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범죄에서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당사자가 법무부 장관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람 본인이 해야 될 일을 왜?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들으면 안타까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분 소년원에 몇 번이나 들락날락거리고 재범 가능성 매우 높다고 다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렇게 범죄를 일으켰습니다. 이거는 사회에서 책임을 져야죠. 적어도 축소하면 보호관찰관 예. 아니면은 관할 보호관찰소 아니면 이런 데는 뭐 했는지 그건 답을 법무부에서 내놔야죠. 네, 이번 이 범죄에서 이 범행에서 이 희생에서 배워야죠.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좀 반성과 그리고 또 대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무부에. 국제우편물 얘기도 조금 알려주세요. 지난주에 전국적으로 수천 건의 우편물이 지금 도착했는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뭔지도 모르는 우편물이 왔어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신고가 2,000건이 넘었습니다. 예, 근데 그 중에는 뭐 적지 않은 수는 사실 오인 신고일 수도 있는 건데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공포가 크다는 거고요. 예. 타이완의 청화 이런 것이 있는 보통의 이 서류봉투 좀 뽁뽁이가 들어간 서류봉투 같은 느낌입니다. 네. 그리고 어떤 상자형의 소포가 아니고요. 네. 거기에 이제 뭐 매우 쓸데없는 물건들 이런 것들이 들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울산 쪽에서는 그 냄새를 맡고 사실은 약간 건강에 이상이 있는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어떤 특정의 내용물은 별로 없는 그래서 이제 일종의 이게 브러싱 스캠이라고 할까요? 브러싱 말하자면 스캠이요? 일종의 가짜 상술이죠. 그러니까 어떤 인터넷 쇼핑 회사가 자신의 매출을 과시하기 위해서 상당량의 외국으로 이거 마구 보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에다가 뭐 씨앗 같은 거 쓸모없는 돌 같은 거 보내고 이런 것 중에 하나일 거라고 경찰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그렇게 수상하거나 위해를 끼치지는 않는데요. 예. 너무 걱정 안 해도 됩니까? 근데 문제는 99%는 위해가 없는데 그중에 만약에 그렇죠. 1%라도 독극물이 들어있다고 하면은
누가 당할 수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 차원에서 엄정하게 중국 쪽에도 항의를 하고 아니면 국제우편의 관계에 대한 점검의 시스템도 좀 더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경찰에서 이 사건 잘 대처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이 여러 가지 신고를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너무 많습니다. 2,000개가 넘어가니까 일일이 다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자, 이번 사건처럼 누가 보냈는지 불분명해요. 그런 우편물이 왔다.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일단은 비닐장갑, 고무장갑으로 네. 맨손으로 만드시면 안 되고요. 네. 마스크를 쓰시고 비닐감은 고무장갑으로 그것을 집 바깥에 아니면 조금 멀리 놓고 거기서 이제 본 다음에 네. 이게 우리하고 관련이 없다라고 하면 신고를 하시는 거고요. 네. 만약에 혹시라도 그 주소라든가 이렇게 봤을 때 멀리서 봤을 때도 관련이 있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네. 전혀 관계 없다고 하면 다시 반송을 요청하거나 네. 그래도 위험하면은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네. 혹시 위험할지도 모르니까 그러면요. 작은 상자예요. 상자를 막 저쪽에다가 막 던져보거나 이렇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까? 예. 던지거나 그럼 혹시라도 화학약품이 반응을 할 수도 있고 그렇군요. 유리가 깨질 수도 있고 그러면서 뭐가 반응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절대 던지거나 깨뜨리지 마시고 맨손으로 만지셔도 안 되고요. 알겠습니다.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국무조정실에서 수상한 국제우편물 현재까지는 테러 연관성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수상한 국제우편물 도착하면요. 도착하면 신고해야 되는데요. 지금 닷새간 2,141건 이렇게 신고했다고 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올게요. 유하영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